네, 예비 사회인들이 먼저 사회생활을 경험해보는 것이 바로 인턴 생활인데요. 그 생생한 인턴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거기 어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거기 어때의 주인공은요. 씩씩한 모습으로 1부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윤성현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지원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윤성현입니다. 네, 저희가 뭐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했고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맥도 넓다고 들었는데 자기 소개 시간 좀 가져볼까요? 네.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세종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있고요. 대학 학기 중에 무대 공연을 하는 그런 문선 동아리를 좀 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주로 많이 했는데, 판매 아르바이트로 뭐 제사상도 팔아보고, 완구류도 팔아보고, 안경점에서 일도 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의류 같은 것도 팔아보고, 네. 예, 그리고 봉사활동으로는 YMC 사회복지관에서 그 사랑의 메신저라는 팀에 소속돼가지고 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분들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좀 이렇게 잡다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잠깐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효성연수원 인재개발팀에서 연수생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잡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아요. 저희 어차피 잡매거진이니까.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줄 기업이 현재 일하고 있는 효성이라고 들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효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효성은 섬유 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사업 다각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무역, 그리고 전자 소재, 타이어 코드 소재 등 같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그 타이어 코드 분야라든지 혹은 화학 섬유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소개는 우리 서희 씨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 거기 어때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윤성현 학생이 다녀온 기업 효성입니다. 네. 자, 효성은요. 1960년대에 효성물산을 토대로 동양 나이론이 설립이 되면서 시작된 기업인데요. 전력, 타이어 보강제, 섬유, 화학,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효성은 1967년에는 타이어 코드 사업에 진출을 했고 1971년에는 민간 기업 최초로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4년에는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 216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영국 사우스지가 선정한 개발도상국 500대 기업 중에 42위에 오르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1992년에는 초고압 변압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 2002년에는 타이어 보강제 사업을 남미, 베트남, 유럽 등 세계적으로 생산 기지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국내 최초로 750kW급 풍력 발전 시스템 국산화를 성공시키기도 하는 등 효성은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 기업이 바로 효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성현 학생이 연구원에서 인재개발팀으로 일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예, 저는 효성 연수원에서 인재개발팀의 연수생으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일을 했던 그 연수원은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부터 과장, 그리고 뭐 부장, 임원들까지도 어떤 이렇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금 맡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그 과정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마무리를 하는 그런 보조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하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럼 담당했던 교육 중에서 재미있었던 일, 좋았던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예, 제가 기억에 남는 교육이 있다고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지금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졸 신입사원들이 받는 교육들이 제가 주로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네. 그 기업 내에서 사원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라든지 기업 문화에 되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효과적인 보고 방법이라고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 상사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런 보고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이 되게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주 네.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들이 있군요. 네. 그나저나 대표님, 인재개발팀이란 말을 좀 몇 년 전부터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결국엔 인사팀인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은 인사를 같이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에서 연수원을 아예 따로 떼어놓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이라든가 얘기했던 듯이 그 뭐 과장, 승진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신입사원들이 나오면 이런 말이 방송 용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념이 좀 사회에서 딱 필요한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네. 신입사원들. 네, 그럼 이 연수원에서 이런 것들까지 엘리베이터 탈 땐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인지, 자동차를 탈 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다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교육입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을 텐데 좋은 교육들을 아무래도 미리미리 네.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 보면은 또 일을 하다가 힘들었던 점, 좀 어려웠던 그렇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 말해 주실까요? 네, 이게 딱히 그 힘들었던 점이라고 이렇게 말해보자면은 네. 그 교육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교육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밀어닥칠 때 그 일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이 몰아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교육지책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영훈 학생도 친구들의 궁금증을 모아봤죠? 네. 네. 제 주변에 이제 효성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모아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동덕여자대학교 일본어과 이소희입니다. 길 가다 보면 효성 바이크나 철물점 등 효성에 관련된 간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과연 효성그룹에서 어디까지 관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길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볼 때 효성이라는 글자 맞아요. 저도 많이 네. 보기도 했고요. 효성 기업을 검색을 하면은 효성 오토바이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도 오토바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효성은 과거에 그 스즈키와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오토바이 사업이랑 전혀 무관한 기업이고요. 간혹 면접을 보다가 그렇게 기업에서 오토바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효성 같은 경우는 주력 산업으로 타이어 코드나 화학 섬유 분야를 이렇게 밀고 있고요. 국내에서부터 이런 분야를 되게 일찍 추진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효성하면은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또 오해도 생기는 것 같고 효성그룹의 장점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느끼기에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이던가요? 예, 제가 어떻게 많은 장점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거는 인재개발팀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의 분위기, 그런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좋게 다가왔어요. 일을 하면서 그 서로에게 친절하고 또 다정하게 챙겨주기도 많이 하고 예, 그런 거 외에도 가끔 뭐 야근이 있지만 나름 정시 출퇴근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확한 업무 시간을 준수하고 네, 그리고 그 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기업들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되게 지원을 그렇죠. 해주는데 여기서도 그런 문화가 되게 잘 정착되어 있어서 매주 한 번씩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딱 꾸준하게 진행하는 모습들이 정말 좋게 보이더라고요. 아, 예. 정말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효성이 아닐까 싶은데 장점만 있는 기업은 사실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단점은 또 어떤 점들이 있었을지 어떤 점들이 눈에 보였나요? 일단 단점이 제가 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교육 부서라서 그런지 회식이 좀 적어요. 예, 어떤 그 교육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또 어떤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 등을 계속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공업이라든지 그쪽 이공계 쪽 분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인재개발팀 같은 경우는 회식이 좀 뜸한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사내 식당은 어때요? 아, 맛이 정말 좋아요. 맛이 아무래도 그 연수생들이 그 떨어진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네. 밥을 이렇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칼로리식으로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맛있겠다. 네, 아이고, 점심때인데. 가보고 싶네요. 예. 영훈 학생 두 번째 질문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중국대학교 3학년 컴퓨터공학과 최석민이라고 합니다. 효성그룹에서 인턴 생활 하셨다는데 그 효성 인재개발원에는 야근이 되게 많나요? 그래요. 야근이 정말 많은지 궁금합니다. 뭐 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좀 약간 나쁜 남자 버전으로? 네. 아, 그게 야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그 교육이 닥쳐왔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든지 혹은 정말 교육이 다가올 때는 그 사내 엄청 다양한 사업체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문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업무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 딱 야근이 길다, 많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성현 학생이 일했던 인재개발원 쪽에서는 야근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줬는데 어려운 일이니까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면 실수했던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제가 그 경영자 워크샵이라고요. 여러 가지 그 사업체들 그 장들이 모였던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그 교육 과정들을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재생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약간 모자르게 돼가지고 네. 그 시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그 담당하셨던 대리님께서 되게 곤란을 겪으셨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성현 학생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갔어요? 당시 부장님께서 어떻게 부탁하신 음악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음악을 이게 삽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 부분을 살짝 스킵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님들께서 이렇게 나가실 때 그분들 간곡히 붙잡아가지고 네. 영상 틀어드리니까 그분들께서 그래도 귀엽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부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셔서 예. 그래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어때요? 대리님한테 혼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 마지막에 그 귀여웠다라고 말씀해주신 분 네. 때문에 그분 때문에 부장님이 기분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렇군요. 아유. 대리님도 나중에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 아우 살았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너 귀여웠다면서 이렇게 때리고 하지 않았죠? 네, 그러진 않았네요. 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영훈 학생의 친구가 궁금해하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곽다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효성인재개발원에서 인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효성인재개발원에서는 직원을 구인하는 거 이외에 또 많은 일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를 잠깐 나눠봤지만 효성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인사와 인재개발팀은 좀 구분이 되어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 채용 분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쪽은 인재개발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기획관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재개발팀은 입사 이후에 그 사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다만 그 예전에 일손이 좀 부족했었을 때 저희 과장님께서 그 분야를 이렇게 도우러 가셨던 적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친구들 질문만 모아왔는데 영훈 학생 입장에서도 본인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인재개발원을 하면 그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분들을 따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재개발원 내에 있는 직원분들이 강사로서의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보통의 강의들은 그 강사분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하는데 가끔씩은 그 저희 담당 직원들께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왜냐하면 그 인재 개발에 관한 그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강의들 같은 경우는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강의를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효성 기업에선 과연 네.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도 참 궁금한데 효성의 인재상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효성의 인재상은 최고, 혁신, 책임, 신뢰라는 네 가지를 중요시 여기는 그 다시 인재상인데 한번. 최고, 혁신, 혁신, 책임, 신뢰. 책임, 신뢰. 네네. 네. 그 네 가지가 그 요소인데요. 근데 제가 면접 봤을 때 그 담당하셨던 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네 가지 인재상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들이 다 모여서 일에 대한 열정,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해당 분야를 배우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려는 진취적인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했고 조직 생활에서 어떻게 더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요소들을 많이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인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지 효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성에 뼈를 묻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좀 무겁잖아요. 그쵸. 지금 얘기한 네 가지가 굉장히 무거워서 최근에 효성에서도 GWP라고요.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라고 네. 뭐 일하고 싶은 직장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펀? 예. 네, 그러면서 좀 가벼운 이미지라면 좀 즐겁게 재밌게 가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좀 창의적이고 재밌고 즐거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먹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성현 학생도 이제 뭐 인턴 생활을 계속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효성에 취직을 하거나 생각 중일 텐데 궁금한 거 있으면 이시안 대표님께 직접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전공 분야들은 되게 톡톡 튀는 경험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자소서에 많이 녹여내는데 제가 일했던 그런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혹은 인문 쪽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그런 어떤 경험들을 어필하거나 그런 추상적인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그런 점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 중에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경험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내가 교육을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게 있고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기업들에서 그 마케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뭐 누구 판매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던데 그러면서 이 판매할 때 나름의 노하우가 쌓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거를 매뉴얼화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쳐주면 생산성이 더 좋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매뉴얼화 작업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 HRD 부서 이런 인재개발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표현을 그렇게 녹여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때요? 좋은 답변이 됐나요? 대답이 제가 항상 동기 같은 걸 적고 이럴 때 되게 곤란한 점이 많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해서 이쪽에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이렇게 시원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유, 밥값 벌어가네요, 오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윤 학생이 예비 사회인들에게 좀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신문에서 아웃캠프족이라고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기업들이 그 학생들의 대외 활동 선호도에 대한 조사였는데 이런 선호도에 대한 어떤 수치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사회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배움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알아보고 그런 기회들에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성현 학생의 살아있는 생생한 인턴기 효성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 계속 되는데요. 본인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화면에 지금 연락처가 나갈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구직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거기 어때에서 이 한국 지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 질문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시안 대표님과 주영은 학생, 윤성현 학생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